한국이 마음에 안 든다며 본때를 보여준다고 벼르던 태국이 언제 그랬냐는 듯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태세를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는 것과 다르게 태국 여행사들은 한국인을 모시기 위해 친히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기쁨에 차있던 태국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 관광객 대신 태국 불체자 수십만 명이 강제 입국된다는 소식이었죠.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한때 한국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던 태국, 마치 이제 한국은 우리의 과거다라는 듯 반한 감정이 태국 내 곳곳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거리에서는 한류 드라마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고, 태국 내에서는 우리는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구호가 힘차게 울렸죠. 태국 관광청조차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끊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한국은 이제 한물간 나라로 치부했지만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국 내의 분위기가 급변했는데, 한국 관광객이 안 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태국 전역을 덮쳤죠. 이내 태국 관광업계는 한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는데, 태국 관광청의 동아시아 지역 마케팅 책임자가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국인들 덕분에 우리는 항상 전 세계 여행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고, 한국 관광객 없이는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가 눈물을 닦으며 내뱉은 이 한마디는 마치 그동안에 반한 감정이 없었던 것처럼 들렸는데요. 사실 태국은 이미 추석 연휴 동안 최소 23,000명의 한국인이 자신들의 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여행사들은 레드카펫을 펼쳐놓고 호텔과 리조트는 추석 특별 패키지를 내세워 한국인들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했죠.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떠났고, 바로 중국의 유커들이 태국을 대신 점령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인 유커들도 태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소비 패턴이 한국인과는 다르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한국 관광객들은 고급 호텔, 레스토랑, 명품 쇼핑에 돈을 쓰는 반면 유커들은 값싼 투어 패키지와 단체 관광을 선호했기 때문에 태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떨어졌습니다. 오라는 한국인들은 오지 않고 중국인들만 대거 몰리는 데다 최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에서 엠폭스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한국인들은 더욱 발길을 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엠폭스는 중부 및 서부 아프리카 열대 우림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희귀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더욱 문제는 최근 확산 중인 변종 예비형이 수년 전 유행했던 EB형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 관광객들은 당연히 태국을 여행지에서 제외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태국의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태국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하며 한국이 자신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달랐는데, 한국 법무부는 태국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이며 우리는 태국과 태국 국민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정부의 당연한 임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불법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최근 중국인들로 인한 태국 사회의 혼란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태국 방콕의 돈무안 공항에서 중국 난징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 그날 태국과 중국 사이를 잇는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조용한 기내에서 시작되었는데, 승객들은 이륙을 준비하며 각자 자리에 앉아 여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남성은 중국인이었고 그의 여자친구가 자기 옆에 앉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은 듯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내 옆자리에 앉혀줘. 당장. 그의 고함은 좁은 기내에 울려 퍼졌고, 승무원들은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그 남성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그는 점점 더 흥분했고 여자친구 또한 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그 여자친구는 뜨거운 물이 담긴 컵라면을 집어들더니 승무원을 향해 휙 던져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승무원에게 튀었고 순간 기내는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비행기는 여전히 이륙한 지 1시간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기내는 일종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승객들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고 이미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번졌죠. 결국 비행기는 더 이상 항로를 유지할 수 없었고 기장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륙한 지 1시간 30분 만에 다시 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난동을 부린 중국인 커플과 그들의 일행 2명은 태국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되었는데 체포되는 순간에도 남성은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했지만 그들은 벌금을 물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비행이 무려 5시간이나 지연됐고 승객 170여 명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새벽이 되어야 비로소 난징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중국과 태국 양국의 큰 화제가 되며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했는데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짓을 하고도 감히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며 분노했고 태국인들은 이제 정말로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인들의 민폐는 매년 있어 왔는데 지난해 춘절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시작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매년 춘절이면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몰려오지만 그 해에는 그들의 방문이 치앙마이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특히 그 악명 높은 사건은 올드시티 성곽 바로 해자에서 터졌습니다. 치앙마이의 해자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치앙마이의 자부심이자 역사적 상징이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존중해온 신성한 랜드마크였죠. 해자에 올라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그들은 마치 해자가 자기들 전용 포토존이라도 되는 듯 자유롭게 해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 올라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당황스러웠지만 저 사람들만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 명이 올라가자 모두가 올라가야 한다는 법칙이라도 있는 듯 너도 나도 해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서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며 축제를 관람하는 모습이 SNS에 퍼져나가자 이는 순식간에 태국 현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해자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다니 이건 정말 도를 넘었어. 태국인들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 치앙마이의 주민들은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무시한 행동에 분개하며 그들은 하루빨리 치앙마이에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만리장성을 등반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에서 스킨스쿠버를 즐기다가 산호초를 밟고 불가사리를 만지는 행위를 한 중국인이 현지 해양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당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태국 푸켓 섬 근처의 아름다운 라차섬.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빛나는 백사장은 관광객들에게 천국 같은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곳은 스킨스쿠버와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었죠. 그러나 그날 태국의 푸른 바다를 잔잔하게 적시던 파도는 곧바로 분노의 소용돌이가 되어 태국 정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3명의 중국인 관광객은 스킨스쿠버를 즐기기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산호초와 그 사이를 기어다니는 불가사리들을 발견하자 와 귀여워 사진 찍자 라고 말하며 산호초를 발로 짓밟고 불가사리를 손으로 들고 포즈를 취했죠. 사진 한 장 남기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려는 단순한 마음이었겠지만 이 행동이 태국 해양보호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그들은 미처 몰랐는데요. 태국 해양보호법은 산호초와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수백 년에 걸쳐 자라난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불가사리 같은 해양생물도 섬세한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법을 어기면 최대 징역 2년과 벌금 20만 바트, 한화 약 74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그들은 바다의 보물을 장난감처럼 다루었던 것인데요. 놀랍게도 중국인들의 민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국 방콕의 상징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체크리 마하프라삿은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로 지금도 여전히 태국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인데 이 고요하고 존엄한 유적지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현지인이 촬영한 사진 속에는 약 4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등장했는데 그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유적지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바로 뒤에는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성인 2명이 태연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태국 왕실과 관련된 유적지에서 이토록 무리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 태국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죠. 사진을 찍은 현지인은 분명 이 가족이 중국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맨 가방에는 다름 아닌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태국 국민들은 즉각 이 가족을 중국인 관광객으로 지목하며 분노를 표출했는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함에 대한 불만이 이미 높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태국 SNS와 언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예의 없고 무례하다. 이것이 바로 중국인 관광객의 본질이다.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수많은 태국 국민들이 이 사진을 공유하며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죠.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태국 형법으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왔는데 왕실 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112조는 태국 왕실과 그 업적에 대해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는 엄격한 법률인데요. 왕실과 관련된 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이 중국인 가족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관광객의 일탈에서 태국 사회 전체의 국가적 자존심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의 엄정한 조치가 당연하다는 반응이 대세가 되었고 이 중에서는 태국이 한국에게 등을 돌렸다가 이제는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에서 다시 손을 내미는 꼴이 웃기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그들은 어설프게 한국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 상황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죠. 이들이 한국에 사과하며 다시 태국을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과 태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